나폴리 구단 역사의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손꼽힐 수 있었던 김민재는 더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해 1년 만에 나폴리를 떠나 유럽 최강팀 중에 한 곳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결정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센터백이 누구냐고 물을 때 1위는 항상 베켄바우어였는데 김민재가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월드클래스 센터백 10위 안에 들어있던 김민재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재의 순환이라기보다 뮌헨 구단의 운영이 점점 신뢰받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터지게 되는데, 그 증거가 부임하자마자 리그 우승도 이끌고 당의 부진이라고 하지만 1위와 승점차가 2점밖에 나지 않아서 충분히 역전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도 중도 경질을 해버리면서 수백억의 위약금을 지불했던 나겔스만 경질 사건, 그리고 영입한 감독은 투엘 감독. 투엘 감독이 2달 맞고 역전 우승을 시킨 후에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려 할 때 케인, 김민재를 영입하고도 리그 3위라는 굴욕을 맛보게 되고, 구단과 투엘 간의 잔류와 경질이 반복적으로 바뀌어지면서 선수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투엘 감독은 선수단을 장악하지 못하고 투엘파와 반투엘파까지 나뉘어지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최종 투엘은 뮌헨을 떠났고, 그 사이에 영입하려고 했던 감독들에겐 죄다 거절을 당하더니 현재도 갈 곳을 잃은 상황입니다. 하필 투엘 감독은 지금 선수 중에서는 안정적인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본인 자리를 잘 지키는 유형들의 센터백들을 활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이어가 중용되는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김민재는 후반기에 3순위를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동료 센터백들이 부상이 아예 없었다면 김민재가 몇 번째일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김민재는 시즌이 끝난 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시즌이라고 했고, 더 발전하겠다고 했으며 뮌헨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고, 예정대로 한국에서 토트넘 뮌헨의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뮌헨은 다음 시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0년대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를 맡아서 2년 연속 우승한 것 빼고는 2년 연속 우승을 못 해본 적이 없는 팀인데, 감독은 공석 상태고 키미, 데이비스는 떠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공격수 미드필더의 무게감이 떨어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대로면 레버쿠젠을 넘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뮌헨이 선택한 건 파격적인 감독 선임으로 나겔스만보다 한 살 많은 86년생 맹상 콤파니 감독을 선임한 것입니다. 맹상 콤파니는 역사상 위대한 센터백 50위 안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친정팀인 맨시티에게서만큼은 역사상 최고의 맨시티 센터백 레전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성기 때는 맨시티의 캡틴이기도 했습니다. 맨시티 구장 광장에는 동상까지 세워져 있을 정도입니다. 리그 우승을 4차례 했고 2번의 FA컵 우승, 4번의 리그컵 우승까지 이뤄냈습니다. 193cm의 당신으로 김민재보다 더 크고, 김민재가 분명 본받을 부분이 있는 선수입니다. 수비 조율 능력이 탁월하고 볼 컨트롤 능력도 뛰어나서 수비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는 선수인 거죠. 그리고 볼 컨트롤이 좋은 만큼 김민재의 우상 라모스급은 아니지만 골도 곧잘 넣었습니다.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분명 수비 스타일은 다르다고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콤파니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에서는 김민재가 안성맞춤의 선수이기도 합니다. 콤파니 감독은 타협은 없는 공격적인 전술이다 보니 EFL 챔피언십에서는 최강팀이 되어서 승점 100점을 넘기는 압도적인 1위를 하면서 승격을 했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충분히 비빌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그 전술 그대로 1부 리그에서 붙었다가 바로 한 시즌 만에 다시 2부 리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본인의 전술이 최강팀 중 하나인 뮌헨에 입히게 된다면 잘 먹힐 수도 있겠죠. 아직 콤파니 감독 부임이 오피셜이 나온 건 아닙니다. 번리 구단이 배신감을 제대로 느끼면서 뮌헨과 위약금 문제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독일 매체 TZ에서는 다음 주 목요일이면 감독 선임이 공식 발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로마로 기자는 뮌헨 수뇌부에서 콤파니 감독이 정상급으로 성장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고, 과르디올라 감독도 콤파니의 뮌헨 감독 부임을 매우 기뻐하고 높이 평가했고, 나겔스만 감독은 좋은 감독이라고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콤파니 감독 전술에서는 센터백이 스피드와 민첩성도 필요하고 볼 컨트롤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콤파니 감독과 동갑인 노예 골키퍼는 발밑 쫓기로 유명한 월클 선수인 만큼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센터백들과 풀백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조합으로 탈압박이 매우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미넨의 센터백들은 각기 다른 장점들이 있을 뿐 콤파니 감독과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독일 매체 TZ는 우파메카노가 더 적합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 매체는 미넨이 맨시티 센터백인 스톤스를 원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스톤스 또한 볼 컨트롤이 좋아서 볼 운반과 전진 능력에 강점을 지닌 선수죠. 김민재는 미넨에 소속이 되면서 대단한 선수들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 때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했고 그들에 맞는 수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민재는 우선 공격적인 전술에 훨씬 잘 맞기 때문에 투엘의 전술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롱패스와 전진 패스 같은 모험적인 패스도 자주 시도하는 만큼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미넨에서 발견된 단점이라고는 팀워크적인 부분으로 위치 선정이나 동료들과의 소통 문제였을 뿐이었다는 거. 최근 김민재는 부상 회복이 덜 되면서 국가대표에 뽑히지 않았는데 SNS를 통해서 더 발전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명문구단 미넨은 명장이 아닌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잠재력을 높게 본다면서 3년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부터가 미넨은 언제든 또 마음 변할 수 있는 구단인 거죠. 아스톤빌라 보십시오. 에메리 감독과 재계약을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5년 추가 계약을 해버리면서 2029년까지 재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단이 감독을 전폭적으로 믿는다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3년이 짧은 건 아닙니다. 과르디올라 감독도 맨시티 처음 부임할 때 3년 계약이었는데 이제 다음 시즌이면 10년째 맨시티에서만 감독을 하게 됩니다. 미넨 공격수 출신인 파팽은 콤파니 감독이 미넨 감독이 되었을 때 결코 놀라지 않았고 미넨이 그렇게 쉽게 콤파니를 데려온 게 아니라 여러 분석을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그린 것이라고 존중했습니다. 미넨은 다음 시즌 모 아니면 도의 팀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우선 감독이 선수단을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당장의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시절에 선수로서 상대했었는데 그 선수가 감독이 되어 있으니 매우 이상한 상황이 일어났죠. 우선 나겔스만은 당시에 선수단 장악을 하지 못했고 투엘 또한 분명 자국이 있었습니다. 미넨의 이 파격적인 선임이 팬들이 옹호해줬으면 좋겠지만 독일 매체 빌트에서 진행한 투표에 따르면 무려 70% 이상의 팬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2부 리그 팀을 승격했을 때면 몰라도 1부 리그에서 강등된 감독을 어떻게 신뢰하냐는 거니까요. 김민재 입장에서는 손해볼 건 없다고 봅니다. 현대축구 동포지션의 레전드가 감독이니까 그만큼 배울 게 많고 김민재는 기량이 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러브콜은 많은 상황이니까요. 김민재가 스스로 잔류를 얘기한 만큼 잘 이겨내길 바라고 콤파니에게 제대로 배워서 프리미어리그로 하루빨리 갈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